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응급상황 대처 어때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잘 못하겠다고 물러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요, 뭐예요? 인명,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교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또 뭐다? 심리적 안정 도모까지 포함이 된다입니다. 응급처치 돕는 방법에 중요한 거는요, 증거물, 소지품 어때요? 이런 거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운다, 닦아준다, 버린다, 응급처치할 때는 맞지 않아요. 대상자를 파악해서 119에 신속히 신고해 주셔야 돼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대로라고 했습니다. 제가 발견된 순서대로 이게 아니고요. 긴급한 순서대로예요. 대상자를 가급적 어떻게 해요? 옮기지 말아달라는 거죠. 외용약품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약은 어때요? 먹어도 됩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중단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 주셔야 돼요. 질식은요, 목에 뭐가 걸려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증상은 갑작스럽게 기침을 한다던가, 호흡곤란, 구역질, 청색증, 목을 조르는 자세. 왜? 목에 뭐가 걸렸으니까 잡을 수 있게 하죠. 만약 이때 의식이 있거나 목 안에 뭐가 보여요,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크게 기침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임리히법은요,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은 배꼽과 명치 중간에 어때요? 주먹을 쥐고 놓으시고 다른 손은 그 손을 감싸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때요? 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밀어낸다? 후하방 아니고 어떻게 위로 빼내야 되는 거죠? 목으로 다시. 그러면 후상방으로 밀듯이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텔레비에서도 참 많이 나왔어요. 의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119에 신고를 하시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셔야 돼요. 경련은요, 이거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간질이라 그랬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부른다? 뇌전증이라고 한다. 경련은 뇌전증이나 열사병, 그 다음에 저혈당 등등 질환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넣어주고요. 위험한 물건은 다 치우셔야 돼요.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이거 뭐 될 수 있다. 질식될 수 있다. 우리 질식되는 상태 아니면 구토나 분비물을 없애려면 이때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가 있다면 옆으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으면 안 돼요. 1, 2분 후면 우리 끝나고요. 억지로 잡지 말고 기다리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하지만 119에 신고나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때죠?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처음 한다면 기다리면 안 돼요. 119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보고입니다. 원래 몇 분 만에 끝난다. 1에서 2분 만에 끝납니다. 화상은요, 뭐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기도 확보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에 의해서 기도가 멀쩡한지 기도 확보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화상의 정도는 1도, 2도, 3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문제 안 풀어봤어요. 어차피 문제가 꼬아서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도 화상은 표피만 어떻게 빨갛게 약간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은 어떻다? 중요한 거. 물집이 없어요. 우리 이거 햇볕에 탔을 경우를 1도 화상 입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표피가 딱 벗겨지면 어때요? 안에 속살이 예쁘게 나오죠.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손상돼서 어때요? 몹시 아프다, 물집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럼 뭡니까 이거? 2도 화상입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들고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3도 화상은요, 목까지 지방층까지 손상이 돼서 때로 근육까지 손상돼요. 무지무지 아프다. 3도인가? 아니죠. 감각이 없다 했어요. 왜? 신경, 근육 다 손상이 돼버려서 감각이 없는 거죠. 뭐가요? 3도가요. 우리 1도도 뭐요? 만지면 아프다 했잖아요. 그죠? 2도는 몹시 아프다 했잖아요. 3도는 감각이 없다입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도가 더 아픈 게 아니라 3도는 감각이 없어요. 두꺼워지고 색이 바래지면 안 돌아옵니다. 골절은요, 뼈가 어때요?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예요. 골절일 때 절대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손상 부위 장신구를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못 뺄 수 있어요. 우리 화상일 때도 그렇고요.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해주고요. 상처 부위에 무슨 찜질? 냉찜질 하라 그랬어요. 골절일 때 온찜질 아니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처 부위에 냉찜질입니다.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으면 멸균 꺼즈로 덮어 지혈하시는 거예요. 직접 압박은 튀어나온 뼈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튀어나와요.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압박하기도 조금 무섭죠.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다면 멸균 꺼즈로 덮어 지혈한다. 우리 멸균 장갑은 아니었어요. 장갑일 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멸균 꺼즈로 덮어서 지혈한다입니다. 우리 출혈일 때는요, 반드시 장갑 끼셔야 돼요. 왜냐면 감염성 질병에 감염될 수 있겠죠. 출혈의 원인은요, 상처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런 말 잘 안 나오죠. 무조건 어떻게 해라? 지혈해라입니다. 직접 압박은요, 또 나옵니다. 멸균 꺼즈. 꺼즈는 어때요? 깨끗한 걸로 피 나오는데 막아야 되겠죠. 멸균 꺼즈 위에 압박붕대 감는 거예요. 그냥 상처 위에 압박붕대 감는 게 아니고요. 상처에 멸균 꺼즈 하고 그 다음에 압박붕대를 감는 겁니다. 압박붕대를 감을 때는요, 꽉 조이면 안 돼요. 왜? 혈액순환 돼야 되거든요. 출혈 부위는 무조건 심장 부위보다 어떻게 높인다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피났을 때 그냥 툭 떨궈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세하라 그랬죠. 심장보다 높이. 약물 오남용 및 중독입니다. 이럴 때는 의식을 확인하고요. 호흡, 맥박 다 확인하고요. 증상이 없어도 복용량이 적어도 어떻게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했고요. 증상이 적고 복용량이 적고 괜찮다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지켜본다. 이런 말 나오면 어때요? 틀렸습니다. 먹고 남은 물질이나 용기를 버려라. 아니죠. 가지고 있고 만약에 따라간다면 같이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구토는 깨끗하게 치운다? 아니죠. 모아둔다입니다. 우리 약물 뭐 먹었는지 나중에 알 수도 있겠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 주면 어때요? 안 됩니다. 복용한 약물 성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구토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물에 구토를 하게 해라 그런 약도 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 4에서 6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온대요. 그래서 4에서 6분 내에 우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겠죠.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반응 확인, 반도가기, 인상. 순서는 이렇다. 하지만 요즘에 뭐 안 한다. 기도 유지랑 인공호흡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유지는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일반 구조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은 몇 대 몇? 30대 2입니다. 가슴 압박 30번 하면 인공호흡 2번 하라는 거예요. 2명이 몇 차례씩 할 수 있다. 5차례씩 할 수 있다. 약 2분 동안 돌아가고 있고요. 회복 자세는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이 있다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눕힌다? 옆으로 눕힌다입니다. 응급처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대상자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 그랬죠? 확인요. 반응 확인.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 먼저 하셔야 돼요. 가슴을 누른다 아니고요. 무조건 신고 먼저 하셔야 돼요.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올 사람이 있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119에 신고할 때는요, 발생 장소, 대상자 수와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응급 의료 상담 해가지고요, 연결해서 그에 따르도록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기도 유지와 상태 유지는 띄우고요. 가슴 압박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슴 압박은요,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분당 100에서 몇 회? 120회예요. 매 1초에 몇 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제가 1, 2,
3 누르면서 이렇게 세아리시면 되는데요. 1초당 2번 정도. 그러면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1초에 몇 번? 2번 정도. 그러면 최대 120이 되겠죠. 대상자의 가슴을 몇 cm 정도 누르라고 했습니까? 5cm 정도 눌리게 해야지 어때요? 심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완대 압박은 50대 50으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가슴 압박 인공호흡 몇 대 몇? 30대 2. 압박 대 이완, 누를 때 압박하는 비율과 이완하는 비율은 50대 50입니다. 가슴 압박 시행 중에 이제 119나 뭐 그런 게 오면 좋겠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슴 압박 시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가지고요. 심장 리듬을 분석, 그다음에 심장 충격, 또 가슴 압박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동 충격기 사용법은 뒤로 넘어가서 지금 곧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떤 사람?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거고요. 필요성은요, 심실세동을 재세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요렇게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방법 있죠. 전원을 켜세요. 먼저 뭐 켜야 된다고요? 전원을 켜셔야 된다고요. 전원 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많으면 이거 동시동작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혼자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겠죠. 전원을 켜세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이세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패드를 붙이게 되면. 그럼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해라? 가슴 압박은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 패드를 붙일 때도 한 명이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면요.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러서라 할 때만 어때요? 가슴 압박을 멈추는 거예요. 가슴 압박은 10초를 넘기면 안 된대요. 쉬는 시간을. 몇 초요? 10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누구에게만 사용해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도착하면 이거 지체 없이 사용해야 돼요. 지체 없이 어떡하라고요? 뚜껑 열어서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2개의 패드를 부착하시는데요. 오른쪽 패드는 어디다?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죠. 그 다음에 왼쪽 패드는 어째라?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딱 붙여라. 자,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적어놨죠. 손 들 때 어느 쪽 번쩍? 오른손 번쩍. 그죠? 우리가 패드를 붙이면요. 기계에서 분석 중이니 물러나세요 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물러나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세요. 물러나라고 하면. 기계에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충격을 주면 참 좋겠지만 어때요? 기계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계가 충전할 동안 시행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할 동안 계속 가슴 압박 시행하시는 거예요. 기계가 충전이 되면 물러나세요 라고 하면서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물러나라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응급처치 할 때는요, 누구 말 들으라 그랬어요? 응급처치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물러나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물러난 걸 확인한 후에 쇼크 버튼 누르셔야 돼요. 눌러야지 충격이 가해집니다. 물러난 거 확인하시고 쇼크 버튼 누르시면 돼요. 쇼크 버튼이 누르고 끝나고 나면 어때요? 즉시 다시 가슴 압박 들어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라고 했어요. 2분 간격으로 기계는 심장 리듬을 분석해요. 몇 분 간격으로? 2분 간격으로. 그러면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동 반복하고 언제까지 해라? 119 구급대가 현장에 올 때까지 해라. 전문 의료인이 현장에 올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 날이네요. 여러분들 힘내서 열심히 하신 만큼 맞추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을 일 없으실 것 같다. 그죠? 그래도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